영국 방송 시어러가 손흥민 에너지에 놀란 이유, BBC MOTD EPL 레전드 분석 풀버전 해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영국 현지 매체의 조명을 받았다. 토트넘 호스퍼는 1일 오후 9시 30분, 기하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라운드에서 뉴캐슬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영국 매체 진디펜던트는 30일 뉴캐슬전 승부를 예측하며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원정팀 토트넘의 핵심은 손흥민이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뉴캐슬전 핵심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다. 매체는 토트넘이 일요일 경기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에버턴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며 시즌을 시작한 캡틴 손흥민의 성과가 필요할 것이다. 그는 조던 픽포드의 실수로 한 골을 선물받았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좋은 징조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매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모범을 보이며 득점을 만든다. 지난 시즌 전 파트너인 해리 케인 없이 보낸 첫 시즌의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그 전체 골의 36%에 직접 관여했다며 손흥민의 토트넘 내에서의 위상을 언급했다. 뉴캐슬을 상대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였던 점을 짚기도 했다. 매체는 손흥민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총 5골 4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 시즌 4대0 승리를 거뒀던 홈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다며 이번 시즌 뉴캐슬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토트넘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이행했는지를 고려하면 우리는 그가 골이나 도움을 기록해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손흥민이 선발 출전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쾌조의 스타트를 알렸다. 지난 리그 개막전에서는 침묵했지만 에버턴과의 2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활발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에 긴장감을 줬다. 결국 전반 25분 조던 픽포드 골키퍼의 공을 가로채 1호 골을 쏘아 올렸다. 후반 23분에는 미키 반더 벤의 도움을 받아가기 없는 상황에서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2호 골까지 성공시켰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은 토트넘은 4대0으로 에버턴을 꺾으며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모든 이목은 손흥민에게 쏠렸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주의 팀에 손흥민을 포함시켰다. 트로이 디니는 손흥민은 최고였다. 그는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2골을 기록했다. 끊임없이 위협적이었다. 해리 케인을 대체하고 간판 선수로의 도약을 즐기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PL 사무국은 27일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이 알베스트 10위를 공개했는데 손흥민은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시어러 또한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으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다. 에버턴전에서 2골을 터뜨렸다며 손흥민의 활약을 조명했다. 손흥민을 향한 찬사는 끝이 없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9일 토트넘 역대 윙어 순위를 매겼는데 1위로 손흥민을 지목했다. 매체는 토트넘의 현재 주장은 역대 최고의 윙어로 평가받는다. 2015년에 2200만 파운드, 약 385억 원의 토트넘으로 합류한 손흥민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1년 뒤 팀을 떠날 계획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결국 PL에서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 5위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 상을 수상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상은 2020년 푸스카스상과 2021에서 22 시즌 PL 득점왕이다. 토트넘에서 보낸 9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충성심이다.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는 구단들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손흥민은 항상 토트넘 팬들에게 충실했다고 덧붙였다. 2와 아스널 충격적 움직임. 맨유도 깜짝 놀랄 스털링 영입 착수. 이적 시장 대반전 분위기. 아스널이 여름 이적 시장 대반전을 꿈꾼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 휩싸인 첼시 공격수 라힘 스털링 30을 깜짝 영입하려 한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30일 한국 시간 아스널은 스털링을 싼 값에 영입하려 한다. 이적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 시절부터 스털링을 좋아했다. 이적을 추진하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 공격수 추가 영입을 원한다. 인디펜던트는 아르테타 감독은 부카요 사카 23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며 엔소 마레스카 감독은 스털링에게 방출을 통보했다. 스털링도 아스널 이적에 관심이 있다고 알렸다. 심지어 아스널은 다소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9월 A매치 휴식기 후 아스널은 3일에 한 번꼴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인디펜던트도 아스널은 주전 선수를 과도하게 기용하는 걸 극도로 의식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자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선수를 영입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분석했다. 일단 스털링도 아스널 행에 긍정적이다. 매체는 아르테타 감독은 맨시티에서 스털링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아르테타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 노12 맨시티 감독의 수석 코치였다며 아르테타 감독은 스털링의 성격을 좋아한다. 스털링은 현재 아스널의 전술이 맨시티와 유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적 걸림돌이 있다. 아스널은 막대한 이적료 지출을 꺼리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최고 수준인 스털링의 주급도 문제다. 인디펜던트는 스털링은 첼시에서 32만 파운드, 약 5억 6천만 원을 받고 있다. 아스널은 15만 파운드, 약 2억 6,300만 원 이상 주급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스털링이 아스널의 기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중에 마레스카 감독은 스털링에게 방출 압박을 거세게 주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마레스카 감독은 29일 인터뷰에서 스털링은 첼시에 남아도 경기에 뛸 수 없을 것이다. 방출 명단에 오른 선수들에게 내가 직접 말했다고 했다. 3. 드디어 복구하나 14개월 전이 마지막 출전 맨유 DF. 훈련서 포착. 오랫동안 부상으로 이탈해 있던 타이러 말라시아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훈련 영상에서 포착됐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30일 한국 시간 맨유 팬들은 말라시아가 최근 훈련 영상에서 복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복권은 맨유의 올 시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말라시아는 네덜란드 출신이다. 자국 명문 페예노르트에서 성장했고 2017에서 18 시즌 처음으로 프로 무대를 밟았다. 점차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2020에서 21 시즌에는 리그 28경기를 소화했고 2021에서 22 시즌에는 리그 32경기에서 한 골 4도움을 올리면서 핵심 풀백으로 거듭났다. 지난 2022년 여름 맨유에 합류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부임 후 처음으로 맨유가 영입한 1호 영입생이었다. 1,500만 파운드, 약 260억 원로 맨유에 들어온 그는 첫 시즌은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상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프리시즌 도중 무릎 부상을 당했다. 말라시아는 수술대에 올랐고 에릭 텐 하흐 감독은 처음에 그가 가을이면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권은 늦어졌고 2월 초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맨유는 세르히오 레길론을 토트넘 호스퍼에서 임대로 데려왔다. 지난 1월 복귀가 유력해지면서 맨유는 레길론의 임대를 반 시즌 만에 종료했다. 그러나 말라시아의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복이 늦어졌다. 결국 말라시아는 시즌 아웃을 당했고 맨유는 루크쇼를 비롯해 수비진들의 줄부상으로 전력에 누수가 생기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내야 했다. 말라시아는 지난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마지막 공식전 출전은 14개월 전으로 거슬러 간다. 복귀가 임박하고 있는 점에서 맨유의 호재다. 맨유는 쇼가 반복되는 부상으로 컨디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막 후에는 2경기에서 1승 1패를 당하면서 다소 어렵게 시즌을 출발했다. 말라시아가 돌아온다면 이적 시장 마감 직전 레프트백을 영입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적 시장에 들어가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여름 동안 맨유는 레니 요로, 조슈아 지르크지, 마타이스 더 리흐트 등의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영입했는데 요로는 프리시즌 부상을 당하면서 전반기 동안 뛸 수 없다. 4억 연봉 폭발 4년간 2,365억 받는다. 첼시 급해졌다. 협상하러 나폴리 간다. 이적 시장 전문가 벤 제이콥스 기자는 30일 한국 시간 나폴리는 첼시가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한 임대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흘리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이콥스 기자는 달 아흘리는 오시멘 영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렸고 4년간 총 1억 6천만 유로, 약 2,365억 원을 받게 된다. 방출 조항도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첼시가 오시멘에게 제안하는 금액은 같다.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임금 구조도 지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구단 모두 오시멘에게 이적 시장 마감이 아닌 지금 바로 행선지를 결정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오시멘은 2020에서 21 시즌 나폴리에 합류할 당시 이적료 7천만 유로로 팀을 옮겼다. 나폴리가 그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 공이 없는 움직임과 수비 활동량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선수다. 지난 2022에서 23 시즌 데뷔 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총 39경기서 31골 5도움을 기록하며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의 세리에 우승을 33년 만에 이끌었다. 지난 2023에서 24 시즌에는 총 32경기서 17골 4도움을 기록했다. 뛰어난 잠재력과 어린 나이에 여러 구단이 관심을 드러냈다. 프리미어리그 빅 클럽과 파리 생제르맹,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모두 적극적이었다. 시즌 중 나폴리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인정했을 정도다. 라우렌티스 회장은 인터뷰에서 조시멘 같은 선수들이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나는 걸 막을 수 없다. 오시멘과 재계약하면서 방출 조항을 넣은 건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며 여러 구단의 영입 제안을 지난해 여름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이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중 오시멘과 재계약을 하면서 거액의 방출 조항을 넣었다. 재계약 자체보다 방출 조항에 초점이 맞춰졌다. 첼시는 이적을 희망한다. 팀을 옮길 경우 거액의 연봉을 받길 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주급 50만 파운드를 받고자 한다. 그러나 첼시는 이를 맞춰줄 수 없다. 알 아흘리는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이제 남은 건 오시멘의 선택이다. 프랑스 매체 자렘시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첼시는 오시멘을 설득하기 위해 나폴리로 향했다라고 언급했다.